안녕하세요. 전상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외야수 편을 이야기를 하네요. 사실 정말 빨리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빨리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일정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영상 제작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외야수 편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은데요.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외야수 지명 후보들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외야수 부분을 시작하기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외야수 부분은 최약세 어떤 부분에 속합니다. 내야수 부분보다 더 약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야수 부분은 그나마 최대어 선수라도 있고 1라운드에 나갈 선수도 있는데 올해 외야수 부분은 그러니까 상위 지명 대상자가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마 2라운드 이내에 상위 지명이 나올 수 있을까? 3라운드 이내는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상당히 약세 부분에 속합니다. 모 구단 관계자분께서는 과연 올해 외야수를 상위 지명에 뽑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작년에 조세진, 박찬혁, 거기다 조원빈, 유민 등 정말 좋은 외야수들이 많았던 것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격세지감이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외야수들 같은 경우는 제일 5툴 플레이어가 많이 나옵니다. 5툴 플레이어야 상위 지명에 뽑히는 포지션이 외야수이기 때문이죠. 일단 외야수가 들어가려면 발이 빠르고 어깨도 좋고 컨택 능력도 좋고 무엇보다 타격 능력이 훌륭해야 합니다. 이런 선수들이 들어가는 포지션이 외야수인데요. 그런데 내야수 중에서 외야로 나가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외야수들은 상당히 뽑히는 빈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하고 좋은 선수들 안에서도 많이 갈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말 선정하기 힘들어요. 고등학교 선수들만 봐도 정말 타율도 엄청납니다. 타율도 엄청나고 타격 능력이 훌륭한 선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서도 어떤 툴이 있으며 어떤 타격 능력을 보유했고 그 안에서도 프로에 적응할 만한 어떤 신체 능력을 보유했고 또 타격 메커니즘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가가 좋은 것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경남고등학교 김정민 선수입니다. 김정민 선수는 제가 지금까지 본 선수 중에서도 상당히 최고급으로 수비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어렸을 때 쇼트트랙을 했던 선수인데요. 수비를 정말 잘합니다. 운동 능력도 좋고요. 어떻게 보면 고교판 박혜민이죠. 거기에 체구에 비해서 펀치력도 있습니다. 타격 능력이 상당히 훌륭한 외야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 같은 경우도 아킬레스가 약점이라고 말하면 좀 뭐하긴 한데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일단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체격이 크질 않습니다. 고교 수준에서 상당히 펀치력이 있는 선수이긴 한데 프로의 수준에서 봤을 때 이런 장타력이 발현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부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수비를 상당히 잘하고 타구 판단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어깨도 좋고 중학교 때 투수를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송구 폼도 예쁜 편입니다. 어깨도 상당히 강견이에요. 하지만 발이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닙니다. 발이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수비 능력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 선수이긴 한데 어떤 타자로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부호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타격 능력과 수비 능력 이런 부분들이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각 구단의 평가에 따라서 예상보다 빨리 나갈 가능성도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청년기에서 경남고등학교 64강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김정민 선수를 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 구단 관계자분한테 김정민 선수에 대해서 좀 여쭤본 바가 있는데요. 모 구단 관계자분은 이 선수에 대해서 워낙 수비력이 좋아서 대수비로라도 바로 쓸 수 있는 선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구장을 가진 팀에서
특히 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선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비를 정말 잘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즉시 전력감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제 생각도 동일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목을 해야 되는 선수는 서울고등학교 이준서 선수입니다. 저는 이 선수를 처음 봤던 것이 엄북중 시절이었는데요. 상당히 다부지고 타격에 자질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서울고등학교 진학을 했고 3학년에 이르렀는데 신장이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187cm에 이르르죠. 187cm의 신장에 발도 느린 편이 아니고 무엇보다 타격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특히나 이 선수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왼손 투수로서의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때 폼이 예쁜 선수들은 신장이 탁 하고 크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증속이 그냥 알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145km 이상을 던질 수 있는 왼손 투수라고 해요. 그런 왼손 투수라는 것이 서울권에 소문이 쫙 퍼져 있습니다.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외야수로도 쓸 수 있고 왼손 투수로서의 전향도 쓸 수 있는 187cm의 장신 왼손 투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다크호스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폼도 충분히 예쁜 선수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 선수를 정말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준서 선수 같은 경우는 수비도 곧잘합니다. 발도 그렇게 느린 편이 아니고 타구 판단도 괜찮은 편이긴 한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 청룡기에서 타격 쪽에서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박세직 선수나 박한길 선수하고 비교를 했을 때 타격이 날카롭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평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대통령배라든가 남은 대회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민 선수나 이준서 선수도 당연히 지명이 유력한 선수이고요.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선수도 지명이 유력한 선수입니다. 바로 대전고등학교 김해찬 선수입니다. 현재 프로야구를 보게 되면 외야수, 우타 외야수가 많지 않죠. 특히나 타격 능력이 뛰어난 외야수들은 더더욱 많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전고등학교 거포 김해찬 선수는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 선수의 툴은 오직 하나죠. 장타력과 타격 능력.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한밭중학교 박찬 선수의 후배인데요. 한밭중학교 시절부터 방망이 하나는 정말 소위 말해서 현장에서 끝장나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제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 김설 선수 볼을 때려서 2루타를 때려내기도 했었고요. U15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뛰어난 타격 능력을 선보인 선수이기도 하고 얼마 전 북일고와의 경기에서 최준호 선수에게 홈런을 때려내기도 했던 선수입니다. 타격 폼만 보면 약간 좀 상당히 크게 치는 선수이고 약간 퍼 올리는 스윙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 레전드 박병호 선수의 희미한 향기가 나는 선수라는 표현을 쓰면 어떨까요? 어쨌든 이 선수의 타격 능력을 상당히 높게 보는 구단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선수도 지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대구권의 선수를 한 명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경북고등학교 박한결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말 그대로 작년과 올해에만 따진다면 대구권의 최고의 타자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3할 6푼 1리, 올해는 3할 5푼 1리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는 홈런도 2개를 기록하고 있네요. 보시면 위에서도 이미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김해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스카우트 관계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왼손 타자이면서 발 빠르고 잘 치는 외야수는 정말 많다고 합니다. 저 2군에서도 정말 많은데 상대적으로 우타자 외야수는 정말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타격 능력이 좋은 타격 능력이 좋고 우타자인 박한결 선수 같은 경우는 충분히 프로 구단에서 지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박한결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청년기에서 가장 주가를 많이 끌어올린 선수입니다. 아마 주가를 많이 끌어올린 걸로만 따지자면 전체 모든 선수 가운데서도 최고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박한결 선수의 약점은 어깨 쪽인데요. 공 던지는 게 사실 조금 아쉽다는 평가이긴 한데
대신에 장타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타 거포 쪽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우타 거포로서 그것도 강릉고등학교 육청명 선수하고 김백사 선수의 공을 때려서 목동 야구장 좌측 담장을 넘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임팩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발도 그렇게 느린 편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번 청년기의 활약을 통해서 현재까지만 보면 고교 외야수 탑3 안에 들어가는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선수 같은 경우는 대구고등학교의 김지환 선수입니다. 팬 여러분들은 리틀 구자욱이라는 어떤 그런 별칭으로 많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구자욱 선수가 대구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는 뭐 정말 야구를 잘했던 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작년에, 그러니까 2학년 때 타격 포텐이 폭발을 했고 올해에도 나름 준수한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신장이 좋고요, 체형이 좋고요, 발도 느린 편이 아닙니다. 거기다 뭐 타격 능력도 괜찮은 편이죠. 거기다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히터라는 어떤 그런 희소성이 있습니다. 김지원 선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높이 평가받는 것은 발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일단 많은 관계자분들이 이 선수는 발은 확실히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신장에도 불구하고 발이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그 점을 높이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올해는 이 타격 능력이 많이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 선수 같은 경우도 분명히 보는 구단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평가도 나쁜 편은 아닙니다. 사실 현재까지 분위기만 보면 팬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만큼 상위 지명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김지원 선수는요. 앞으로 뭐 청룡기도 출전을 하고 대통령배도 출전을 하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활약을 보여주는지는 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의 분위기만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한 구단이라도 좋게 본다고 한다면 픽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과연 어떤 구단이 김지원 선수를 콕 하고 찝을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관심사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쌕쌕이 타입의 선수를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선수도 한 명 정도는 매년 뽑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뭐 작년에도 김태현 선수가 외야수 겸 내야수로 뽑히긴 했었습니다만 이런 선수도 한 구단 정도는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의 선수를 한번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청년기를 통해서 한 명 더 떠오른 스타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리틀 정수빈이라고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바로 장충고등학교의 정준영 선수입니다. 이 선수 또한 지명이 매우 유력한 외야수입니다. 이번에 청소년 대표팀의 중견수로도 선발이 되기도 했죠. 수비와 타격, 주루가 모두 뛰어납니다. 특히 수비가 뛰어나서 이 선수 또한 김정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큰 구장을 가진 팀에서 탐을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충암고등학교와 장충고등학교 4강전 경기를 하는데 충암고의 관계자분들이 전부 다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강남중학교 시절에 투수였는데 투구, 타격, 주루 등 모든 부분을 다 잘하는 정말 선수였다고 합니다. 얼마 전 6월 26일 목동 야구장에서 연타석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장충고등학교의 청년기 우승에 혁혁하게 공헌을 한 선수입니다. 또한 작년에 문동주와 상대를 할 때도 150km의 공에도 배트가 늦지 않고 2루타를 장타를 때려내는 등 문동주 선수가 상당히 인상 깊었던 최고의 타자로 평가를 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타격 능력이 좋은 선수이고 강남중학교 시절부터 정말 야구를 잘했던 선수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런 그의 어떤 야구의 센스와 그 다음에 타격 능력을 높게 보는 구단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선수도 지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선수는 광주제일고의 툴가이 류승민 선수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도 화정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동주 선수나 윤동현 선수의 후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광주일고의 중심 타자입니다. 이 선수도 어깨도 괜찮은 편이고 타격 능력도 좋은 편이고 발도 느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명권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광주에서 현재까지만 보면 광주에서는 가장 지명 확률이 높은
야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즌 초반에 이름이 나오기로는 광주 쪽에서는 유승미 선수하고 더불어서 각 학교에서 한 명씩 이름이 나왔었습니다. 많이 이름이 나왔었는데 현재까지만 보면 광주 쪽에서는 가장 어쨌든 지명 확률이 높은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7번째는 라온고등학교 권동혁 선수입니다. 권동혁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신장이 상당히 큽니다. 신장이 상당히 크고 이 선수는 온양중학교로 나온 선수죠. 그리고 투수를 같이 병행할 정도로 어깨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140kg 가까이 나오는 어깨를 뿌리고 있는 데다가 피지컬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거포형 선수로 클 수 있는 선수이고 센터필더 자원이긴 합니다만 발이 그렇게 빠른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체격에 비해서 느린 편이 아니긴 한데 발이 그렇게 빠른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야수를 한다면 레프트나 라이트 쪽 자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워낙 피지컬이 좋고 어깨가 좋고 장타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도 지명권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선수는 이제 매우 타격 능력이 뛰어난 경기권의 선수죠. 야탑고 박세직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작년에 3개, 올해 3개, 무려 6개의 홈런을 때려내고 있는 선수입니다. 타격 능력이 아주 좋은 선수죠. 올 시즌 기록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박세직 선수도 이번 청년기에서 주가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 선수입니다. 특히 지난 경북고전 같은 경우가 정말 인생 경기였었죠. 좋은 타격 능력에 더해서 폭넓은 수비 범위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증명했습니다. 승부 근성도 있는 선수이고요. 무엇보다 공을 맞히는 재주가 있는 선수라는 평가입니다. 지난 경북고전 활약을 토대로 외야수 부분 이제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었는데 아쉽게 청소년 대표팀에 탈락한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선수는 경북고등학교 배상호 선수입니다. 일단 이 선수도 지명 대상 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위 지명 후보급 선수는 아닌데요. 같은 팀의 박한결 선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장타력이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발이 빠르고 컨택 능력이 좋고 색색이 타입의 선수입니다. 또한 어깨도 박한결 선수보다는 배상호 선수가 훨씬 더 좋습니다. 모 구단 팀장님께서도 일단 우리도 보고 있는 선수다. 발이 빠르고 어깨도 괜찮은 데다가 최근에는 방망이도 곧잘 치고 있어서 좋은 외야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다만 배상호 선수의 아쉬운 점은 희소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외야수들이 최근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프로구단에도 워낙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배상호 선수의 절대적인 기량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선수들이 현재까지의 기준으로만 보면 일단 한 걸음 앞서 있는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청년기나 대통령배에서도 이제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총 12명의 선수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12명의 선수가 절대 모두 다 지명을 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외야수는 정말 좁은 문입니다. 정말 좁은 문이고 여기다가 대졸 선수들도 있습니다. 대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파워가 더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졸 외야수들보다는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당히 가장 바늘구멍에 해당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힘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스카우트 관계자분들이 야수를 보실 때는 아무래도 유격수나 삼루수, 포수 쪽을 아무래도 많이 보시죠. 왜냐하면 이쪽에 어깨가 좋고 발이 빠르거나 타격 능력이 좋고 수비 센스가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야수 부분이 정말 상대적으로 가장 프로에 가기 힘든 어떤 포지션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힘든 포지션이긴 한데 우리 외야수 선수들 힘내시고 최대한 어떤 많은 외야수 선수들이
올해 지명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향후 제가 얼마 전에 포수 쪽에서도 뭐 천승민 선수를 소개를 해드렸고 투수 쪽에서도 제가 알려지지 않은 선수들을 계속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현재도 몇몇 선수들이 지금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런 선수들처럼 외야수 쪽에서도 조금 더 많은 선수들이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너무 많은 선수를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아주 지역적으로 조금씩밖에 소개를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사로서 보충 설명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영상이었는데요. 어쨌든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아요와 구독 하나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자주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같은 것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좀 라이브 인터뷰 같은 것도 기획을 하고 있고, 아니면 독자분들하고 어떤 직접 이야기를 하고 Q&A를 할 수 있는 코너도 기획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독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많은 공간을 마련을 할 테니까요. 전상일 TV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야구 팬들과 아마야구 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마야구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